윤석열 후보와 함께 지금 단일화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말도 들어보시죠. 최근 지지율 10%대를 기록하며 3자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안 후보는 여전히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비탁한 시선이 이 발언을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짧게 대답을 했는데 정권 교체 주역이 되겠다 이렇게 그 답을 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단일화에 대한 그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항상 조역이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일화에서 항상 조역이어갖고 남들이 불쏘시개라고 놀렸죠.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이제 상처가 아주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말보다는 자기는 조역이 아니라 주역이 되겠다는 표현이죠.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요만은 기필코 주역이 되겠다. 그런데 나는 자신이 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표현에서 저는 정권 교체에 관해서는 아마도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라는 표현을 아마 굉장히 꺼려할 거예요. 여태까지 그 패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일화라는 표현을 항상 제가 보기엔 정권 교체라는 말로 바꿔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주역.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나는 더 이상 단일화의 조역이 아니다. 주역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속내를 드러내서 그 단일화에 대한 그 어떤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와닿네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엄청 고무돼 있을 거예요. 마의 10%를 지금 돌파해서 자기 쪽으로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충분히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2011년 안풍, 또 2016년에는 제가 민주당 탈당해서 안철수 후보랑 같이 했잖아요. 그 당시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분석해 보면은, 당시에는 국민들이 안철수가 소속돼 있는 집단이나 정당에 대해서 약간 원심력이 생겼어요. 그 집단을 향해서. 그러나 지금 이번에 이거는 국힘 쪽으로서부터의 약간 원심력으로 기인한 이런 것이 더 크지,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세력이 여러 사람들을 땡기는 이런 구심력을 갖기는 좀 어렵다.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였다. 네, 그래서 이미 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3명에 그친 정당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잠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하라고 하는 반사이익을 볼 수는 있을지언정 안철수 후보가 국정을 이끌어 나갈 주도 세력으로서 인정받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오른 거는 뭘 해서 지지율 오른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감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하고 내부 총질을 좀 중단하면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 아마 지지율이 더 빠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은 단일화를 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차 안철수 후보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연정을 제안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그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